초등학교교사이면서 실제 전천성 청각장애로 태어나 일반 학교로 다녔고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이은강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성 청각장애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인공화학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린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저희가 언어 개발을 받기 위해 여러 치료센터를 다니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방과후 피아노나 악기를 배우고 싶었고 다른 아이들과 학원도 다니고 싶었고 친구들과 어려움도 있지만 언어 치료로 인해 항상 예상 바쁜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수업 중에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쳤을 때 친구들이 웃으면 그 웃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 있더라도 다수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저는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소외감을 좀 느끼는 경험이 되었고 이런 경험은 저에게 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 시기에 또 다른 복지관이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청각장애인 친구나 아니면 청각장애인 후배에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저희 주변에 있던 후배와 저희 친구들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돌아봤을 때 저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청각장애 학생을 바라보고 그 청각장애 학생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즉 언어 개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당시에 친구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장애에 대한 논리를 경험하는 게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을 때까지 이름을 계속 부른다던가 아니면 와우, 제가 지금 착용하는 기계의 손모양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제 좀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저희의 마음에 꽁트로 남아있고 당시 또래관계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언어 개발사가 배치된다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 개발사는 장애 아동들에게 수업 중 교사의 지시나 그룹 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장애 아동의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동들이 수업 흐름에 방해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다양한 행정 업무를 바꾸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일반 아동과 함께 지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가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랑 항상 따로 개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언어 개발사를 배치는 다양한 수준과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 또는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제가 교사로 재직하는 느끼는 점은 교사에서 먼 자리에 있는 학생이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업 중에 묻히게 됩니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학급의 분위기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이에 훌륭한 인공화학 기계에 학생들이 자주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학교 안에 하루라도 빨리 언어 재활사를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재활사는 아동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교실에서의 학습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아동은 첫 출발선에서부터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옮기고 아동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소망입니다.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교육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초등학교 교사로서 청각장애를 가진 자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함께해 주신 우리나라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언어재활사, 그리고 만개의 전문가 여러분,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